이제 공동구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품 등록을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밀키트도 있고, 또 제철, 뭐 과일도 있을 것이고, 수산물도 있을 것이고, 또 임산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는 공동구매 일회성으로 먼저 등록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거를 그냥 흘려버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등록을 어차피 저희는 스마트 스토어에다 다 같이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비밀 링크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수수료도 1.98이고 이렇게 해서 구매 이력이 쌓이다 보면은 또 이게 상위 노출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등록을 다 해서 같이 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만 제품을 전략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수익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어차피 그 제품에 등록한 제품에 이제 복사를 하면은 그 제품이 다시 뜨기 때문에 추후에 공동구매를 재차 진행할 때도 좀 더 수월하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7가지 스마트 스토어 1년 운영 전략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위탁 판매를 잘 하시는, 그러니까 월 1억 정도의 판매를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판매하시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거든요. 자, 이분들이 7가지 전략을 꾸준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카테고리 안에서 한 가지만 공략해서 판매를 하십니다. 이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식품도 있고 잡화도 있고 공산품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식품 하나만 판매하십니다. 저는 또 식품 제조 나침판이라는 그런 네이버 카페 플랫폼을 운영 중이라서 식품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밀키트도 식품이 되겠죠. 당연히 직접 먹는 거니까. 뭐 농산물도 있을 것이고 과일도 있을 것이고 또 수산물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용해, 식품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판매를 꾸준히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핫팩도 팔고 뭐 구두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이러시는데 이러지 않고요. 그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추후에 뭐 이제 파워 등급으로 올라가면 2가지로 갈릴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일단은 첫 번째 기업 키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카테고리에서 식품만 판매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높은 매출을 올리는 분들이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제품 소싱을 판매 컨셉에 맞춰 스토리와 잘 엮습니다. 자, 판매 컨셉이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상품만 소싱해서 판매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게 있어야 되고요. 스토리는 그 제품의 스토리. 내가 만약에 주부였다 그러면은 뭐 애들을 위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어떤 음식만 기준점으로 잡아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런 거고, 나는 뭐 유기농 제품만 판매하겠다 뭐 이런 철학이 있겠죠. 자기만의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제품을 소싱을 하는 걸 위주로만 판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조사와 협상과 소통을 참 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제조사에 연락을 하셔갖고 그냥 이 제품 마음에 듭니다,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그런 문자를 하루에 뭐 한 20-30통씩 받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답장을 안 합니다. 그렇게 보내시면은. 일단은 그렇게 제품 소싱을 원하실 때에는 내가 먼저 사업자 등록증과 명함, 그리고 내 판매 링크를 보낸 다음에 나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팔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팔고 있고 해당 제조사가 만든 제품을 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좀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좀 어필을 하시고요. 그것도 좀 모자르다 싶으시면 좀 제조사가 뜨뜻미지근하게 좀 나오시면은 그동안에 내가 어떤 판매했던 이력 같은 거를 제조사에다가 제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10 중에 한 7, 8 정도는 다시 답변을 한번 주실게요. 그렇게 한번 소통을 하시면 더 좋고요. 협상 같은 경우는 내가 제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거나 많이 판매한 경우 그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다운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사입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미리 선입금 같은 경우를 해 주셔갖고 뭐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300개면 400개, 뭐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선입금을 먼저 해 주시고, 거기서 이제 그 단가의 합의를 본 다음에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떨어뜨려서 판매하시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조사랑 말만 잘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실행해 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이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요, 미끼를 잘 깔아놓고요, 잘 묶어서 판매합니다. 야, 이 미끼를 판매한다는 거는, 특히 밀키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최저가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비노출 최저가와 온라인 최저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에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쿠팡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최저 판매가가 제조사가 제시한 금액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위반을 하는 경우 업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들이 위탁 판매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판매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이 미끼를 잘 깐다의 정확한 의미, 잘 파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하나의 가격은 제조사가 제시한 가격보다 좀 더 높게 설정해서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최저가가 10,000원에 판매하라고 제조사에서 제시를 해줬으면은 12,000원, 11,000원 뭐 이런 순으로 정의를 해놓고요. 두 번째로 묶어서 판다는 의미가 있었죠. 이 묶는다는 거는 2개, 3개, 4개 합배송이 가능한 최대 개수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2개 판매했을 때는
하나씩 계산했을 때 11,000원이 되고, 뭐 3개를 했을 경우는 1,500원이 되고, 4개를 했을 경우 10,000원이 되고, 40,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묶어서 판매하시는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실제로 사용하셔야 또 많이 판매할 수 있고, 매출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끼를 어떻게 깔아놓느냐, 그리고 그 미끼를 이용해서 어떻게 묶음 판매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또 이제 미끼를 잘 깔아놓은 정확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거를 미끼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의 경험과 제가 본 분들의 그런 스토어를 보면, 쿠팡이나 스토어를 보면은 이분들의 특징은 후기가 잘 나올 만한 퀄리티가 좀 높은 제품만 좀 밀키트라든가 그런 걸 판매를 하십니다. 밀키트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제품은 클레임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퀄리티가 당연히 좋겠죠.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은 당연히 후기도 좋습니다. 그 후기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판매를 이어나가면서 그 제품을 계속 깔아놓는 거죠. 내가 포진시킨다는 거의 의미는 내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에 제품 등록을 할 때 그렇게 제품이 좀 퀄리티가 있는 제품만 포진시켜 놓고, 물론 가격은 좀 높겠지만 이렇게 해서 제품을 판매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후기가, 좋은 후기가 쌓이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미끼를 깔아놓고 이런 컨셉으로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구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공동구매의 바탕으로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을 키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키우기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높은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시즌 전 아이템 메뉴 있죠. 그거를 2개월 전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12월이라고 하면 10월부터 준비를 해갖고 적시적소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시즌별 아이템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있을 수 있고요, 과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수산물이 있을 수 있겠죠. 12월 오늘 15일 기준으로 지금 대방어가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시즌별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거를 잘 깔아놓고 판매를 해야 실제로 그 높은 매출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또 이제 좀 절임 배추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팔리고 있죠. 저희가 아는 쿠팡에서 가장 잘 파시는 대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뭐 어저께 저랑 카톡을 했는데 하루에 뭐 2,000통씩 판매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항상 준비를 해오셨던 거라서. 그래서 이분은 12월마다 항상 높은 매출을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시즌별 아이템을 어떻게 또 구할 수가 있냐 알아보고, 그거는 작년 기준으로 2023년 12월 기준으로 네이버에 생생정보통 생방송 오늘 아침 6시 내공항을 검색을 하시면요, 지역 맛집과 해당 그 로컬 지역에 나오는 수산물, 특산물, 과일,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다 나오고요. 그리고 그걸로 활용한 레시피, 그리고 맛집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검색어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 그걸 잘만 적용해서 깔아놓기만 하더라도 제품이 저절로 판매가 되는 현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또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죠. 그 제품을 PC로 또 팔기 때문에 이게 리사이클이 한번 1년을 돌면은 저절로 이 상품 등록이 돼 있겠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이 판매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즌별 아이템을 꼭 소싱을 해놔갖고 적시적소에 등록을 해서 판매하시길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고객들이 일단 어떠한 클레임에 불만이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박스가 깨져서 왔다, 뭐가 어땠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조사가 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택배사가 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어요. 뭐 아이스백이 터진 거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제품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았다면 뭐 드셔도 무방할 거라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찝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변상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과실이 제일 큰가로 판단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택배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 박스가 깨졌을 경우에는 그거는 택배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제조사 사고 처리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제품, 스티로폼 박스 안에 있는 제품이 터지거나 변질이 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거는 또 제조사에서 처리를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셨다가 고객이 어떤 클레임, CS를 요청을 하면은 그 상황을 보고 먼저 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더라도 뭐 이렇게 언쟁이나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충분히 먼저 원하는 수준까지 보상을 해준 다음에 추후 사진과 그런 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조사한테 문의를 하시면 거기서부터 사후 처리를 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클레임 처리를 받아갖고 제조사나 택배사가 배상을 해줄 수 있나, 그걸 먼저 파악하고 계셔갖고 이 소비자가 클레임을 걸었을 때 그거의 상황 대처를 바로바로 해줄 수 있도록 좀 미적거리지 않고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걸 해줬을 때 고객과의 신뢰가 가장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적극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7가지에 대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후기에 목숨을 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온라인 가두리로 가기 위한, 공동구매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제품을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그러면 그 고객님의 제품 정보를 가지고 뭐 남한테 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서 굉장히 큰 처벌을 받거든요. 벌금도 세고, 신고하는 사람마다 굉장히 큰 벌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우리 회사에 어떤 제품을 통해서 연락처가 들어왔기 때문에